안녕하십니까. ESG 한성 고민수 대표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업 경영의 필수 생존 전략이자 산업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ISO 45001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면서 많은 경영진분께서 고민이 깊으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ISO 45001의 핵심 요구사항부터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위험성 평가 실무,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어떻게 연계하여 완벽하게 대응할 것인지 그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단순히 법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 우리 회사가 어떻게 더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일터로 거듭날 수 있을지 지금부터 그 로드맵을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얻어갈 것인지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과정은 크게 5파트로 구성됩니다.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을 파악하고 ISO 45001의 표준 구조를 이해한 뒤 실무적인 위험성 평가 방법론을 학습합니다. 나아가 법적 의무와 ISO 표준을 하나로 엮는 전략을 세우고 마지막으로 어떤 증거 서류를 남겨야 법적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지 그 실행 로드맵까지 확실하게 챙겨가실 겁니다. 우리 현장에 계신 실무자분들께서 강의를 마칠 때쯤엔 우리 회사의 안전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림이 명확히 그려지도록 돕겠습니다. 그럼 이제 파트 1 중대재해처벌법의 세계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이 법이 왜 무서운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아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대표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죠. 여기서 말하는 중대산업재해란 무엇일까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혹은 1년 내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예전에는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것이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법인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여러분의 회사에서는 현재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안전보건 체계를 갖추고 계신가요? 단순히 서류만 구비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관리 체계가 작동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영 책임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 법령에 딱 7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행령 제4조죠. 첫째,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 전담 조직을 갖춰야 하고요. 셋째,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개선해야 합니다. 넷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반기별로 점검해야 합니다. 다섯째, 필요한 인력과 시설,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여섯째, 도급이나 용역을 줄 때도 안전보건, 조치 기준을 마련해야 하죠. 마지막 7째는 혹시 모를 사고,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7가지 중 우리 회사가 가장 취약한 부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기업이 예산은 편성하지만 실제 그 예산이 현장의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데 효율적으로 쓰였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큰 구멍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 7가지를 단순히 법적 의무로만 보지 마시고 우리 회사의 안전 경영을 위한 체크리스트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파트 2 ISO 45001 표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ISO 45001은 2018년에 제정된 최초의 국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표준입니다. 기존 OHSAS 18001을 대체하며 품질 경영의 ISO 9001 환경 경영의 14001과 같은 HLSHI Level Structure라는 공통 구조를 따르고 있죠. 여기서 핵심은 PDCA 사이클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플랜, 실행하고 do, 검토하고 check, 조치하는 act 과정이죠. 조직의 상황을 파악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며 자원을 지원하고 성과를 평가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이 구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의무사항들과 완벽하게 맞물립니다. 시스템이 그냥 문서의 나열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처럼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경영 시스템은 지금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매번 검토만 하고 조치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시스템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5절 리더십은 ISO 45001의 심장과 같습니다. 경영자의 13가지 의지 표명 중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근로자 참여와 협의입니다. 사실 경영진이 혼자 아무리 외쳐봐야 현장에서 근로자가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여기서 협의란 결정하기 전에 근로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고 참여는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근로자가 발을 들이는 것입니다.
보복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자유롭게 위험 요인을 보고할 수 있는 안전 문화를 만드는 것이 경영 책임자의 핵심 역할입니다. 혹시 우리 회사는 현장 근로자의 목소리를 안전 시스템에 반영할 제도적 장치가 있나요? 아니면 단순히 형식적인 교육만 진행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경영자의 진심 어린 의지가 현장의 근로자에게 전달될 때 비로소 안전보건 경영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6절 위험 요인 파악은 안전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그냥 현장을 한번 훑어보는 게 아닙니다. 일상적인 작업은 물론이고 비일상적인 작업, 그리고 우리 현장에 들어오는 모든 방문자와 협력업체 직원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후변화와 같은 외부 요인까지 조직 상황에 포함하도록 개정되었죠. 여기서 중요한 건 관리 단계입니다. 위험을 없애는 제거가 최우선입니다. 안 되면 다른 것으로 바꾸는 대체, 그 다음은 시설을 개선하는 기술적 관리, 그래도 안 되면 규칙을 만드는 행정적 관리,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착용하는 개인 보호구 순서입니다. 많은 분이 실수하시는 게 처음부터 보호구만 지급하고 우리는 안전조치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가장 하위 수준의 조치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파트 3 위험성 평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법적 의무이자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관리 도구인 위험성 평가는 유해한 위험 요인을 찾아서 얼마나 위험한지 빈도와 강도를 따져보고 대책을 세워 실행하는 전 과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우리는 이 결과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은 반기마다 이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경영 책임자가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가를 실시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사업을 시작할 때, 작업 방식이 바뀔 때, 기계를 새로 들여올 때, 사고가 났을 때, 그리고 최소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수시 평가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설비나 작업자가 바뀌는 순간은 사고의 가장 큰 위험 구간이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위험성 평가는 5단계 절차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사전 준비입니다. 근로자 대표가 참여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둘째, 현장을 누비며 위험 요인을 목록화하는 파악 단계입니다. 셋째, 위험성 결정입니다. 빈도 곱하기 강도로 수준을 정하는데 이때 3-3이나 억소 매트릭스를 활용합니다. 넷째,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제거와 대체부터 적용하십시오. 마지막 다섯째는 기록하고 교육하는 단계입니다. 단순히 서류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근로자들이 우리 작업장에 이런 위험이 있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구나를 피부로 느끼게 하는 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기록은 3년 뒤 법적 조사를 받을 때 여러분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위험성 평가 방법론이 다양해서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이 많으시죠? 체크리스트 방식은 간편하지만 위험 요인을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트릭스 방식은 직관적이라 대중적이고 사엠 기법은 사고가 난 뒤 원인을 심층 분석할 때 최고입니다. 작업 안전 분석인 JSA는 위험이 높은 특정 작업 단위에 아주 효과적이죠. 고용노동부 지침은 무엇이든 좋습니다. 우리 회사의 규모와 업종에 맞는 방법을 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소규모 현장이라면 무리하게 복잡한 방법론을 쓰기보다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는 체크리스트를 정교하게 다듬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장 작업자가 이해하기 쉬운 도구를 선택해서 지속 가능하게 운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직접 해봅시다. 3-3 위험성 매트릭스를 활용한 실습입니다. 고소 작업을 예로 들어볼까요? 추락 위험이 있죠. 가능성은 중, 강도는 대라고 하면 위험성 점수는 6점이 나옵니다. 이 정도면 단기 개선이 필수입니다. 안전대나 안전망을 설치해야겠죠. 이렇게 개선한 뒤에 위험성이 낮아졌는지 다시 확인하는 재평가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평가만 하고 개선 확인을 안 해서 사고가 터집니다. 특히 7점 이상 나오는 고위험 작업은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현장에 나가서 우리 작업장의 가장 높은 점수 위험은 무엇인가를 물어보세요. 그 답을 바로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준비된 경영자입니다. 파트 4 이제 법과 표준을 연계해 보겠습니다. ISO 45001을 구축하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사실상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경영방침은 ISO 5.2 조항과 일치합니다. 위험성 평가는 ISO 6.12, 재발 방지 대책은 10.2 조항과 정확히 연결되죠. 즉, ISO 45001 인증을 받았다는 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관리체계를 국제적 기준으로 갖췄다는 것을 증명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인증을 받은 기업은 관리체계가 갖춰진 것으로 일단 간주하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따로따로 준비하지 마십시오. ISO 45001이라는 큰 틀 안에서 법적 의무를 녹여내면 효율과 안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관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 제5조는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까지 도급인이 책임지라고 명시합니다. ISO 8.14 조항도 똑같죠. 그냥 계약서에 안전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는 한 줄만 넣고 끝내셨나요? 그건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입찰 단계부터 안전 능력을 평가하고 계약 금액의 안전보건 관리비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작업 전에는 우리 현장의 위험 요인을 공유하고 합동 점검을 하며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우리 사람 아니니까라는 생각은 이제 법적 처벌을 부르는 지름길입니다. 협력사는 우리의 안전을 공유하는 파트너입니다. 여러분, 오늘 협력업체 대표님들과 안전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 나눠보셨나요? 만약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마십시오. 즉각적인 대응 절차가 필요합니다. 처음 24시간 안에는 작업 중지와 부상자 조치, 현장 보존이 전부입니다. 이후 일주일 내에는 조사팀을 꾸려 OY 기법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시정 조치를 실행해야 합니다. 몇 달이 지나면 전사적으로 위험성을 다시 평가하고 안전 문화를 재점검해야 하죠.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건 이 모든 과정을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언제, 누가, 무엇을 했는지 기록이 없으면 법정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기록이야말로 사고 발생 시 경영 책임자를 보호하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기록의 힘을 믿으십시오. 파트 5 법적 면책을 위한 증거 서류 목록입니다. 경영 책임자가 의무를 이행했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방침 선언문, 예산 집행 내역서, 위험성 평가 결과와 개선 이행 확인서, 합동 안전점검 기록, 사고 발생 시 조사 보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행 완료 확인서가 중요합니다. 평가만 하고 조치를 안 하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근로자와 소통했음을 증명하십시오. 이런 문서들은 사고가 나고 급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보관하십시오. 이런 작은 문서들이 모여 나중에 경영 책임자의 징역형을 피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ISO 45001을 어떻게 도입할까요? 로드맵을 알려드립니다. 1에서 2개월 차의 현황을 파악하고 2에서 3개월 차의 시스템을 설계합니다. 3에서 4개월 차에는 전 직원이 교육을 받고 실제 실행하며 마지막 5에서 6개월 차의 심사를 받고 인증을 준비합니다. 만약 기존의 ISO 9001 품질 경영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면 통합 경영 시스템으로 운영하여 도입 기간을 30에서 40% 정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없죠. 우리 회사가 가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가장 빠르게 안전보건 체계를 완성하는 법, 바로 이 통합 운영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회사의 기존 인증 체계와 어떻게 결합할지 고민해 보십시오. 자, 인증 심사 준비 최종 체크리스트입니다. 문서 검토인 1단계 심사와 현장 확인인 2단계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심사관들이 가장 꼼꼼하게 보는 것은 실행 기록입니다. 방침이 벽에 걸려 있는가, 비상대응 훈련은 정말로 했는가, 위험성 평가는 최신화되어 있는가, 근로자 교육 기록은 다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스스로 체크해 보십시오. 특히 지속적 개선 활동 기록은 심사관들에게 아주 좋은 인상을 줍니다. 인증을 받기 위해 준비한다는 생각보다는 우리 회사가 더 안전해지는 과정을 검증받는다는 마음으로 준비하시면 심사가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진심 어린 노력이 인증서라는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중대재해처벌법의 7가지 의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둘째, ISO 45001은 여러분의 안전보건 체계를 증명하는 국제표준 증거입니다. 셋째, 위험성 평가는 법과 표준이 만나는 교차점입니다. 반기별로 꼭 챙기십시오. 넷째, 관리 단계는 제거가 최우선임을 잊지 마세요. 다섯째, 모든 활동은 반드시 문서화하십시오. 기록이 없으면 책임도 면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인증과 통합하여 운영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여러분의 기업이 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ESG 한성 고민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